요즘 마블 재미없다. 이번 영화도 별로다. 마블은 이미 망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피날레였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관련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히어로 영화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 관객들조차 요즘은 마블 영화 별로라며? 라고 당연한 상식으로 여길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블 망함을 외치던 와중에 마블 스튜디오의 불황은 과장되었다는 제목의 기획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기사가 업로드된 곳은 다름 아닌 포브스. 우리나라에서도 포브스 선정 밈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 언론사 홈페이지였죠. 듣보잡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미디어 기업에서 에이 마블 그 정도로 위기는 아닐 텐데 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정말 그들의 말대로 마블의 불황과 위기는 과장된 것이었을까요? 경제 전문 언론사답게 이 기사에서 말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실제 마블 영화들의 매출입니다. 인피니티 사가로 분류되는 기존 23개 작품의 평균 수익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공개된 멀티버스 사가 극장 개봉작들의 수익 감소폭을 재앙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게 포브스 측의 주장이었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체크하기 위해 페이즈 1 첫 번째 영화인 아이언맨 1편부터 페이즈 4 마지막 영화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극장 상영작 총 30편의 매출 및 제작비, 수익률을 전수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캐릭터 소개 파트에 해당하는 페이즈 1, 본격적인 대형 이벤트가 시작되는 페이즈 2,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의 피날레인 페이지 3까지 마블 영화들의 매출과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페이즈 3에 이르러서는 평균 매출 12억 달러, 제작비 대비 5.9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박 영화의 기준을 1000만 관객으로 잡듯 할리우드는 10억 달러 매출을 대박 영화의 지표로 삼는데요. 해당 기간 단일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들의 평균 매출이 12억 달러라는 건 영화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대급 성과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새로운 대형 이벤트 멀티버스 사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즈 4의 평균 수익은 페이즈 1보다는 많고 페이즈 2보다는 적은 8억 1,500만 달러인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마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어지던 매출 상승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페이즈 3가 시빌 워,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등 굵직한 팀업 무비가 총동원된 때였다는 점, 페이즈 4는 팬데믹이 현재 진행 중이었던 2021년 극장가 상황이 반영된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엔드게임 고점 이후 수익이 빠진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마블의 위기를 다룬 버라이어티 기사 속 사파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매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볼 만한 것은 팬덤 여론과 실제 매출 사이의 괴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화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개봉했던 페이즈 4의 마블 작품 3편인데요. 국내에서는 뭐가 더 최악이었냐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여론이 그리 좋지 못한 영화들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부정적 반응과는 별개로 해당 작품들은 모두 제작비 3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보통 제작비 2배에서 2.5배 정도가 손익분기점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특성을 감안하면 셋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와 블랙팬서의 속편은 올해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죠. 무슨 영화가 더 재미있냐? 무슨 영화가 더 완성도 높냐? 무슨 영화가 더 좋은 영화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 질문들과는 달리 무슨 영화가 더 많이 벌었냐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인데요. 이 영화들이 특정 관객들에게 재미없었을 수는 있어도 높은 매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흥행 실패, 흥행 부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브스 기사 제목에서 틀렸다가 아닌 과장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마블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매년 치솟고 있는 제작비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죠. MCU 페이즈 4 영화들의 평균 수익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 또한 초기에 비해 30%나 치솟은 제작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마블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영화 스튜디오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스튜디오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에 간신히 걸치거나 그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6월 개봉했던 워너브라더스의 신작 히어로 영화 더 플래시는 무려 3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으나 박스오피스 성적은 2억 7천만 달러에 그치며 역대 가장 손해를 많이 본 DC 영화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죠. 향후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이 1억 달러 이하 저예산으로 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이러한 영화계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마블은 망했다고 할 정도로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블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른 곳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왜 마블의 불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종말론보다 더 지루하다. 클릭 유도와 과장법은 콘텐츠 가뭄 속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뉴스에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장 유튜브 검색창에 마블 망까지만 검색해도 마블이 얼마나, 어떻게, 왜 망했는지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수십 수백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죠. 지구 최강 영화 프랜차이즈의 몰락은 이제 클릭과 조회수를 보장하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이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서 다룬 마블의 위기 특집 기사가 토막토막 쪼개져서 한국 언론에 전해지던 것에 반해 전세계 대표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포브스의 반박 기사를 인용한 것은 국내 언론 중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마블 완전 위기래 라는 뉴스가 마블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래 라는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클릭수를 보장할 테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각종 뉴스 및 팬덤에서 말하는 마블 위기론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히어로 영화 피로도, 다양성 소재 및 메시지에 대한 반감 여론, 부족한 완성도를 지적받는 드라마 시리즈, 과로와 촉박한 일정으로 한계에 달한 VFX 업계 등 매출과 제작비 외적으로도 마블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산적히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지 짚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블 위기론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과장일까요?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기획기사들의 링크를 영상 정보란에 남겨둘 테니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